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 전기산업기사 2016년도 3회 전기기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문제. 자, 삼성 동기발전기를 병렬 운전하는 경우 필요한 조건이 아닌 건데 중요한 것은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이 되겠죠. 자, 우리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이 아닌 건데요. 우리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 같아야 될 것 5가지가 있죠. 바로 기전력의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 상회전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럼 봤더니요. 지금 1번에 보시면 회전수가 같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회전수는 해당이 되지 않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3번에 발생전압이 같다라고 하는 거. 퀴즈파상에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발생전압이 바로 기전력입니다. 그래서 이 발생전압이 같다는 얘기는 기전력이 같다. 기전력의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 상회전 방향이 다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맞는 말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 문제.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의 1차 관선과 2차 관선의 축 사이의 각도를 알파라고 하고 양 관선의 축이 일치할 때 2차 관선의 유기 전압을 E2. 자, 우리 전원 전압을 V1, 부하 측의 전압을 V2라고 하면 임의각 알파일 때의 V2는 해서 V2라고 하는 2차 전압 묻는 공식인데 우리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의 2차 전압 공식은 1차 전압 플러스 마이너스 2차 전압. 이게 조정 전압이죠. 여기에 코사인 알파다라고 하는 건데 주어지는 보기를 보시면 얘 플러스 마이너스가 두 개 다 들어가 있는 거는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양관선의 축이 일치한다라고 돼 있죠. 이 축이 일치할 때는요. 1차 전압과 조정 전압을 더한 만큼 나온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에다가 코사인 알파 들어간 거 찾아보시면 1번이 답이 되겠네요. 1번. 자, 다음 문제. 자, 변압기의 절연유로서 갖춰야 될 조건이 아닌 거. 자, 절연유 구비 조건이 아닌 건데 우리 절연유 구비 조건 절연 내력 커야 되고 냉각 효과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점도는 낮아야 되고 인화점 및 응고점은 높아야 되는 인화점은 자 우리 높고 응고점은 낮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럼 1번 비열이 커서 냉각 효과 크다. 비열이 크고 냉각 효과 크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참고로 비열이 크면은요 그 열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 얘기예요. 그래서 자 맞는 말이고요. 2번 절연장 및 절연 내력이 작을 것. 이게 틀렸죠. 절연 내력 커야 되는데.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자, 44번 문제. 자, 6극 극수가 6. 그 다음에 60Hz. 주파수가 60Hz. 삼상관선형 유도전동기가 회전수가 1140 RPM에 정격 속도로 회전할 때 1차 측 단자를 전원해서 상회전 방향을 반대로 바꾸어 역전 제동을 하는 경우 자, 제동 토크는 전바 토크와 같게 하기 위한 2차 삽입 저항. 자, 우리 R은 단 회전자 한 상의 저항. 우리 회전자에 있는 저항이 0.0055옴이고 Y결선이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요. 우리 지금 유도 전동기가 이렇게 이제 회전하고 있는데 이때 3상 중 2상을 바꿔 가지고요. 반대 방향으로 회전력을 발생해 가지고 지금 제동하겠다 얘기예요. 근데 이 토크와 이 토크를 서로 같게 하고자 할 때 자, 이때 삽입해야 될 저항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우리 외부 삽입 저항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자, 우리 이렇게 자, 외부 삽입 저항이다라고 하는 거. 자, 요 녀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구하시는데요. 자, 우리 이거 어떻게 구하시냐면요. 원래 비례추위에는 자, 우리 최대 토크가 일정하다라고 한 특징이 있죠. 자,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 최대 토크일 때 슬립분에 자, 이때 자, 우리 저항해 주시면 이게 바로 최대 토크 구하는 기본 공식인데 이때랑 우리가 얘 상회전을 자, 반대로 해줘 가지고 자, 우리 토크를 같게 하고자 할 때 그때 저항을 추가로 넣어 주고 싶대요. 그럼 이때 자, 우리 바뀐 슬립. 자, 역회전했을 때 슬립 여기에다가 요 원래 주어진 저항 더하기 자, 우리가 삽입한 저항은 뭐하다? 같다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비례추의 원리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0.005다라고 정해져 있고요. 그럼 얘하고 얘는 정해져 있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 저항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슬립을 구해야 되겠죠. 처음 슬립과 낮은 슬립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슬립을 구하고자 하는데요. 봤더니 회전자 속도가 있네. 회전자 속도가 있을 때의 슬립은 동기 속도 빼기 회전자 속도 나누기
동기속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동기속도가 없으니까 또 구해주셔야 되네요. 우리 동기속도는 극수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 그럼 주파수하고 극수만 대입해 주시면 되는데 봤더니 6극에 60Hz랍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얘가 몇 바퀴인지 알고 계시죠? 1200. 자, 그러면 자, 우리 여기다가 동기속도 1200 빼기 1140 나누기 동기속도 1200 해주시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 자, 얘가 자 0.05가 나오겠네요. 0.05가 나옵니다. 그럼 이게 처음 슬립이고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슬립 요거는 뭐예요? 역회전할 때 슬립입니다. 그럼 역회전할 때 슬립은 동기속도 빼기 자 우리 회전자 속도 나누기 동기속도에서 지금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역회전한 거에 대한 속도죠. 그럼 얘는 1200 빼기 역회전이니까 마이너스 1140 여기에다가 1200 해주시면 되는데 결국 이거 얼마냐? 1.95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유도기에서 역상 제동일 때 슬립은 2 마이너스 슬립이다 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것만 알아도 이렇게 굳이 계산 안 해도요. 얘가 1.95다라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 수식에다가 대입해 볼까요? 자, 그럼 얘 저항이 0.005 나누기 슬립 0.05는 자, 우리 얘 저항 0.005 더하기 얘 저항 이걸 구하려고 하는 거죠. 요거 나누기 얘 슬립이 1.95네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 이 저항값만 남기고 이항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해서 이렇게 이항해 주시면 그 값이 얼마가 나오냐? 1이 됩니다. 1. 얼마가 된다고요? 1번에 0.19 해서 자 이렇게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는 솔직히 좀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에 해당이 되고요. 45번 문제. 자 이거는 그냥 문제답만 보는 건데 브러시리스 모터의 회전자 위치 검출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혀 뭐 듣도 보도 못한 것들만 있죠. 자 이거 홀 소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고요. 자 46번 문제. 전기자 저항이 0.04 그 다음에 직류 분권 발전기가 있다. 단자 전압이 100V 그 다음에 회전 속도가 1000 자 RPM일 때 전기자 전류가 자 50A입니다. 자, 이 발전기를 전동기로 사용할 때에 자, 그 회전 속도는 몇 RPM이냐? 다시 말해서 얘 발전기로 쓰고 있다가 전동기로 썼을 때 자, 그때 자, 뭐다? 그 회전수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얘가 지금 발전기가 전동기가 됐다라는 건 얘기만 있지 여기 주어진 것 중에 뭐가 변했다라는 얘기가 없죠. 그럼 이때 우리가 발전기에서 전동기로 될 때 변하는 게 있다면 이제 뭐가 변하게 되냐? 바로 자동적으로 기전력이 변하게 돼요. 자, 다시. 여러분, 우리 발전기일 때는 기전력이 주어진 단자 전압에 전기자 전류 곱하기 전기자 저항을 뭐 합니까? 자, 더해 주시고요. 전동기일 때의 기전력은 주어진 단자 전압에 전기자 전류 곱하기 전기자 저항을 뭐 합니까? 빼주게 되죠. 그래서 요 발전기와 전동기의 기전력에 차이가 생기는데 결론은 이 기전력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요 회전수가 얼마로 바뀌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일단 각각의 기전력을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발전기 기전력은요. 단자 전압 100 더하기 전기자 전류가 50 곱하기 전기자 저항이 0.04 그럼 50 곱하기 0.04는 2죠. 그래서 얘는 102가 되겠고 그럼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여기에서 더하면 발전기고 그럼 여기다가 요 2를 빼주시면 되니까 얼마 나오겠어요? 98이 되겠네.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결론은 기전력이 바뀌면 회전수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비례식입니다. 그럼 비례식은 저는 이렇게 풀어요. 자, 내가 알고자 하는 값을 분자로 놓고요. 처음 값을 분모로 놓습니다. 그래 놓고선 얘를 우리 기전력 가지고 풀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기전력하고 회전수가 무슨 관계냐라는 건데 질문. 여러분, 속도가 빠른 기계는 전기 많이 만들어요? 조금 만들어요?
당연히 많이 만들죠. 자, 기전력하고 회전수는요, 항상 비례 관계예요. 그럼 비례니까 얘 발전기분의 전동기 기전력이다. 처음 분의 나중 거 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나중 회전수, 전동기 회전수는 이거 이항해 주시면 처음 회전수, 발전기 회전수 곱하기 얘 기전력, 처음 기전력분의 바뀐 기전력. 그럼 숫자 대입해 보시면 얘 처음에 회전수가 1000 곱하기 처음 기전력이 102 분의 나중 기전력이 98 해서 자, 요렇게 해서 우리 계산기 두들겨 보시면은요, 그 값이 얼마가 나오냐? 자, 961 해서 4번이 답이랍니다. 4번. 해서 자, 이렇게 비례식 문제가 있는데, 아, 지금처럼 발전기를 전동기로 바꿨다라는 말이 나오면, 아, 무조건 기전력이 달라지니까 기전력을 구해야 되는 거구나. 그 점을 봐주시면 돼요. 자,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죠. 자, 그 다음에 47번. 유도 발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원래 유도 발전기는 시험에 거의 잘 출제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예,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온 거고요. 그럼 1번. 공극이 크고 역률이 동기기에 비해 좋다라고 돼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 유도기는요, 동기기보다 효율하고 역률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는데, 어차피 요거는 암기, 외우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8번. 직육의 전기자에 사용되는 권선법은 직육의 권선법 물어봤네요. 기본 문제죠.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 직육의 권선법 세 가지 뭐 있습니까? 고, 패, 이. 고상권, 패로권, 이층권에서 단층권 요것이 답이 아니겠고요. 자, 그 다음에 49번 문제. 자, 직류 분권 전동기의 전격 전압이 200V. 전격 전류가 자, 105A. 전기자 저항 및 계자 회로의 저항이 각각 전기자 저항은 0.1 및 계자 저항이 45입니다. 그럼 기동 전류를 전격 전류의 150%, 그러니까 1.5배라는 얘기죠. 로 할 때 기동 저항은 약 몇 ohm이냐? 자, 뭐 물어봤습니까? 기동 저항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기동 저항. 얘를 RS라고 한번 써볼까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 분권은 계자와 전기자와 전원이 전부 다 병렬로 연결한 건데, 자, 이때 우리가 전원을 달면 전류가 흘러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이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일부는 전기자로 가고 일부는 계자로 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 전기자로 가는 그 전류를요, 기동할 때의 전기자 흐른 전류를 기동전류라고 해줘요. 그러면 그 기동전류를 IS라고 써볼게요. 근데 이 기동전류는요, 항상 그 기계가 운전되는데 가장 적당한 전류, 전격 전류 얘보다 몇 배수 크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기동전류를 한번 구해보고 싶어요. 그럼 방금 기동전류는 어디로 가는다고 했어요? 전기자로 간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 전기자의 저항이 있겠고요. 그리고 기동전류를 제어하기 위한 기동저항기다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할게요. 그럼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직렬 연결입니다. 근데 이 저항에다가 지금 전원전압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저항분의 전압이죠. 오음의 법칙을 이용해서 기동저항 더하기 자, 전기자 저항분의 전원전압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얘 기동저항이니까 요것만 남기고 이항해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항하실 때 얘 분모 전체랑 요거 자리 바꿔주시면 얘 전격 전류 곱하기 배수 분의 자, 단자전압, 그리고 얘 더하기로 있던 녀석은 다시 넘어오시면 마이너스 전기자 전류가 되겠죠? 해서 우리 이 전격 전류가 105 자, 곱하기 배수가 150%니까 1.5배 분의 전압이 200V 마이너스 우리 전기자 저항이 얼마? 자, 0.1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해서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시면은요, 그 값이 1.17이 나오더랬는데, 요 기동 저항도 원래 그렇게 시험에서 자주 나왔던 문제는 아닙니다. 자, 50번 문제. 동기발전기의 단락비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시험인데, 이거 시험에 잘 나오죠? 우리 단락비 구할 때 필요한 시험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바로 뭐냐? 무버퍼와 삼상단락이죠. 그래서 3번이 답이고, 그러면 우리 동기계에는 포화율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포화율은 뭐 갖고 구해줘요?
무부하 포화와 공극선이죠. 무부하 포화와 공극선 가지고 포화율을, 무부하 포화와 삼상 단력을 가지고 자 우리 단락비를 구한다 보시면 됩니다. 51번 변압기에서 부하에 관계없이 자속만을 만드는 전류는 자 자속을 만드는 전류 이거 무슨 전류라고 해줘요? 자화전류라고 해주죠. 그래서 답이 자 2번이 되겠고요. 52번 자 변압기의 정격을 정의한 것 중 옳은 건데 그냥 변압기 정격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변압기 정격. 자 원래 정격의 개념은 우리가 그 기계가 동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당한 값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1번 전부하의 경우 1차 단자 전압을 정격 1차 전압이라 한다. 뭔지 모르겠네. 2번 정격 2차 전압은 명판에 기재되어 있는 2차 관선의 단자 전압이다. 네, 3번, 4번도 뭐 읽어보면 다 거기서 그건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서 답은요. 2번이 답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계에 기계가 자 정격 전압이 얼마고 정격 전류가 얼마며 정격 용량은 어떻고 얘의 특이사항 같은 게 명판이라고 하는 게 써져 있는데 그 명판에 쓰여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요거는 답이 2번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53번 문제 저항부하를 갖는 단상 전파 제어 정류기의 평균 출력 전압은 자 단 알파는 사이러스의 점호각이고 VM은 교류 입력 전압의 최대값이다. 그럼 자 다시 여러분 단상 전파인데 이때 정류기의 평균 출력이래요. 여러분 우리 정류기는 교류로 들어가서 직류로 나오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출력 전압은 바로 뭐냐? 직류 전압이 얼마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럼 우리 단상 전파니까 단상 전파는요. 자 어떻게 돼요? 교류 전압의 자 0.9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파라고 무슨 점호각이 나와요. 얘 갖고 제어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여러분 지금 보기에 보시면은 얘 지금 자 우리 0.9배 이런 숫자가 아니라 계산 공식으로 돼 있죠. 그럼 여러분 이때 우리 단상 전파일 때예요. 이 점호각이 있는 경우의 공식은요. 얘 어떻게 되냐? 파이분의 루트 2 곱하기 자 교류 시료값, 교류 전압 시료값에다가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다라고 하는 공식을 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요. 자, 얘 VM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되냐면 교류 입력의 최대값이래요. 그럼 여러분 최대값은 시료값에 뭐 한 거예요? 루트 2배 한 거죠. 다시 말해서 얘를 VM으로 바꾸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답은 몇 번? 2번이 답인데 근데 봤더니요. 다 마이너스인데 어차피 얘만 뭐예요 지금? 플러스죠. 그래서 자 우리 플러스가 들어간 거 2번이 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54번 문제 동기전동계 V곡선 위상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V곡선 위상특성 곡선에 대해서 나온 건데 자 여러분 우리 V곡선 위상특성 곡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세로축은 전기자전류 가로축은 계자전류나 여자전류 그럼 얘 역률 코사인 세타가 1일 때 자 여기를 기준으로 우리 계자전류 여자전류가 커지면 과여자 계자전류 여자전류 작아지면 부종여자 그리고 이렇게 과여자나 부종여자면 전기자전류가 이런 V자 모양으로 바뀌는 거죠. 이때 과여자면 위상이 진상 앞서고 그 다음에 부종여자면은요 지상 뒤지죠. 그리고 이렇게 과여자나 부종여자면 전기자전류에는 무조건 뭐하냐? 증가만 하며 거꾸로 이 전기자전류가 가장 작을 때의 값은 얼마? 역률이 1일 때잖아요. 그죠? 그럼 갑니다. 1번 횡축 가로축은 여자전류다. 맞네요. 2번 종축 세로축은 전기자전류다. 맞죠? 3번 V곡선의 최저점에는 역률이 0이네. 1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55번 발전계 종류 중 회전계 제행을 하는 기계는 이건 뭐 거저 주는 문제죠. 회전계 제행하면 무조건 동기자 들어간 기계, 동기기입니다. 자, 56번 문제. 용량이 자 10kW, 삼상 220V 유도전동기. 우리 유도전동기에서 주어지면 이거 다 기본적으로 기계적인 출력을 보라고 썼죠. 자, 이 유도전동기의
전부와 전류는 약 몇 암페어냐? 단 효율 및 역률은 85%래요. 그럼 자, 효율도 85%, 역률 코사인 세타도 85%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봐볼게요. 지금 전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용량 P가 있고 전압 V가 있죠? 그러면 우리 전류는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V분의 P로 구하시면 돼요. 단 3상이니까 루트 3 V분의 P로 해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효율하고 역률이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전동기라고 하는 기계는 전기를 집어넣어주면 회전하잖아요. 그럼 이때 회전하면서 한 일이 바로 이 기계적인 출력입니다. 근데 물어본 거는 전류를 물어봤어요. 근데 전류는 들어가는 거죠. 얘는 출력이고 우리 전류는 입력 측에 해당이 돼요. 근데 효율이 주어졌대. 그럼 여러분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분의 출력이니까 우리가 입력에 해당되는 걸 구하려면 효율분의 출력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출력값에다가 뭐하냐? 효율 나눠주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얘는 지금 단위가 킬로와트입니다. 이거 유효 전력이죠. 그럼 여러분 전류 I라고 하는 암페어 단위 쓰는 전류는 기본적으로 자 우리 P상값을 의미해요. 그러면 자 여러분 우리가 근데 또 이렇게 하면 또 우리 수강생도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날 거야 그죠? 여러분 우리가 P는 전압 곱하기 전류 해줬을 때 얘는 단위가 볼트 암페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류 I 암페어를 자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볼트 암페어의 P상 전력에다가 볼트라는 전압을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원래 V분의 P에서 얘 P가 P상일 때 전류 I가 나온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얘는 지금 킬로와트라고 하는 유효 전력입니다. 그럼 유효 전력을 우리 P상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뭐 해야 돼? 코사인 세타 나눠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요. 루트 3 곱하기 전압 220 곱하기 효율 85% 0.85 곱하기 역률 0.85 분의 얘 용량이 10kg니까 곱하기 10에 3승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56번 문제 이렇게 해서 푸시면은 그 답이 얼마? 30.87 정도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답이 자 3번이래요. 자, 근데 여러분 보니까 효율 및 역률이 85%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거 두 개를 합친 걸로 해서 그냥 0.85로 했네요. 그죠? 예.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 문제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57번 문제.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은 자, 다시.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거래요. 우리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 자, 기동 토크 큰 거에서 작은 거 순서가 콘분쇄죠. 그럼 제일 큰 거 누구예요? 반발 기동형 1번. 58번 문제. 변압기 온도 시험을 하는데 가장 좋은 건데 여러분 기기 시험 문제에서 온도 시험법이 뭐냐라고 물으면 무조건 반환법법이죠. 무조건 반환법법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2016년도 3회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19번, 20번 문제는요. 그냥 우리 한번 자, 내용을 보면서 한번 볼게요. 자, 19번. 전기기기에서 와류선을 감축하기 위한 건데 와류선 감소가 중요한 거죠. 밑줄 짝.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와류선 감소다, 히스테선 감소다 이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 뭐가 떠올려야 되겠어요? 희규야 와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히스테이소는 규소강판이, 와류선은 성층철심이, 그 다음에 규소강판 성층 두 개 다 나오면 철손이. 그럼 지금 문제에서는 와류선 얘기했으니까 성층만 떠올리시면 되죠. 그래서 답이 자 우리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20번 문제. 동기발전기에서 전기자 전류를 I, 유기기 전력과 전기자 전류의 위상각을 세타라고 하면 직축 반작용이 나타난 성분인데 여러분 우리 직축 반작용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전기자 반작용입니다. 동기기의 전기자 반작용인데 이때 우리 직축 반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L부하나 C부하 때문에 생기는 거죠. 얘 말고 횡축 반작용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얘는 뭐 때문에 생겨요? R부하 때문에 생겨요. 우리 LC부하는 무효 성분이고 자 R은 유효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직축 반작용을 만드는 전류는 이 전류 P상 전체 값에다가 사인 세타만큼. 자, 우리 횡축 반작용을 만드는 전류는 전체 전류 I P상 값에다가 코사인 세타만큼입니다.
그럼 지금 문제는 직축 반작용에 대한 거니까 전류의 사인 세타 곱한 거 바로 3번이 답이 되고요. 관연도에서는 횡축 반작용 묻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다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우리 2016년도 3회 자 전기산업기사 기기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